안녕하세요. 인본병원 대표원장 김상범입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 한 번쯤은 미끄러지거나 균형을 잃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 한 번의 넘어짐이 생각보다 훨씬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바로 고관절 골절입니다. 실제로 넘어진 사고 이후 손목이나 허리 그리고 고관절 골절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미끄러지면서 한 번 엉덩방아를 찢는 것만으로도 고관절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상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료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률까지 높아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골절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고관절 골절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관절 구조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고관절은 골반의 비구, 대퇴골의 머리, 이 두 뼈가 만나서 이루어지고 이 둘을 연결하는 대퇴골 경부, 대전자, 소전자라는 부위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인 대퇴골의 경부 및 대전자, 소전자 부위의 주변에서 골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골절은 언제 생기나? 고관절 골절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 낙상, 즉 넘어짐입니다. 겨울철 빙판길에서 미끄러질 때, 욕실이나 계단처럼 미끄러운 곳에서 중심을 잃을 때, 옆으로 넘어지거나 엉덩방아를 찢는 순간 쉽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뼈의 밀도가 충분하고 근육량이 많아서 충격을 흡수해주고 넘어질 때 무의식적으로 손이나 몸으로 방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낙상이어도 타박상이거나 일시적인 통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지만 어르신들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근육량이 줄어 충격을 버텨낼 힘이 부족하며 넘어질 때 반사 능력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충격이 그대로 고관절 부위에 전달되기 때문에 대퇴경부나 전자부 같은 취약한 부위에 미세골절 혹은 완전골절로 이어지기 쉬운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골절이라고 하면 뼈가 크게 부러지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사실 아주 작은 금이 가는 것만으로도 의학적으로는 골절인데요. 특히 고관절은 체중을 직접 받는 부위라 미세하게 금이 간 정도라도 일상생활에서 바로 통증이나 불편함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미세골절의 경우 통증은 있지만 걷기는 되는데 이상하게 아프다, 누르면 찌릿하다, 밤에 더 욱신거린다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사타구니 부위 혹은 허벅지 부위가 많이 부풀어 오른다든지 멍이 들어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도 미세골절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관절이 골절되면 엉치 관절 주변에 혈액 공급이 떨어지고 주변 인대와 지지띠, 동맥까지 손상되면서 무혈성 괴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류가 끊기면 뼈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져 치료가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관절 골절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는 또 다른 이유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인데요. 고관절은 몸의 무게를 직접 받는 관절이라 골절이 생기면 바로 걷기가 어렵고 환자분들이 며칠, 몇 주 이상씩 침대에 누워있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오랜 시간 움직이지 못하면 폐에 분비물이 쌓이면서 폐렴 위험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혈전, 흔히 말하는 피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혈전이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막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이 빠르게 빠지는 근감소증이 나타나 일어나는 힘 자체를 잃게 되고 계속 누워있다 보면 살이 짓무르는 욕창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이런 변화가 훨씬 빨리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을 늦추거나 치료가 지연될수록 사망 위험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손목이나 발목은 깁스를 해서 고정하고 자연적으로 붙는 경우가 많지만 고관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부위는 우리 몸의 체중을 직접 받는 관절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뼈가 흔들리고 골절 부위가 스스로 안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골절된 뼈가 더 벌어지거나 눌리면서 변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관절 골절은 오래 누워있는 상황이 여러 합병증과 사망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골절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인데, 이 목표를 가장 확실하게 달성하는 방법이 바로 수술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비전이 골절, 즉 뼈가 제자리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환자에서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나이, 뼈 상태, 통증 정도 등 여러 조건을 꼼꼼히 판단해야 하고, 실제 임상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뼈가 얼마나 어긋났는지, 환자의 나이와 뼈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수술 전략이 결정됩니다. 우선 뼈를 보존하는 방식인 내고정술이 있는데요. 이는 뼈가 금방간 상태이거나 크게 틀어지지 않은 경우에 진행합니다. 부러진 뼈를 제자리로 맞춘 뒤 나사나 금속기구로 고정하는 수술로, 젊고 뼈가 튼튼한 환자라면 이러한 방법으로 뼈가 자연적으로 치유되길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는데요. 골절로 인해 손상된 대퇴골 머리와 관절 부위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금속 세라믹 고분자 재질로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기존 뼈가 치유되길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손상된 관절 자체를 교체해 즉시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입니다. 이 수술 방법은 크게 반치환술과 전치환술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반치환술은 고관절 관절면 중 대퇴골 머리 부분만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골반 쪽 관절면이 비교적 건강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전치환술은 고관절 전체를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입니다. 대퇴골 머리뿐만 아니라 골반 비구까지 함께 교체하여 마찰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보다 완전하게 복원합니다. 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보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움직일 수 있어야 폐렴, 혈전, 욕창 같은 위험이 줄어들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가능성도 훨씬 커집니다. 자, 이 경우는 대퇴골의 경부, 목이죠. 목 바로 아래 전자간부 골절입니다. 그래서 대전자와 소전자 사이를 잇는 골절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인공관절이 아닌 금속을 이용한 내고정을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대퇴골두 바로 밑에 경부에서 골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비전이 골절과 유사한 경우이며, 이럴 때는 금속 나사만 여러 개 고정을 하여 환자의 치유를 도와드립니다. 대퇴골 경부에 전이된 골절을 보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바로 재활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의 목표가 다시 걷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일단 대부분 환자분들이 수술 다음 날부터 걷기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워커나 지팡이의 도움을 받지만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폐렴, 혈전, 근육 빠지는 문제들이 바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찍 걸을 수 있다는 건 치료 성공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2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집안 생활은 거의 가능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화장실 다녀오기, 방에서 거실까지 걷기 같은 일상 재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죠. 그리고 6주가 넘어가면 계단 오르내리기, 외출, 보행속도 올리기 같은 실전 움직임으로 넘어갑니다. 정리하면 재활은 어려운 운동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다시 걷는 능력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고관절 골절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빠르게 진단하고 제대로 치료하고 재활까지 따라가야 다시 걷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